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젠텍의 움직임이 조금 우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왜 오르지 않았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거는 조금 뇌피셜 부분입니다. 뇌피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거에는 팩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과연 이게 주가가 안 올랐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시장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예상외로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5G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런 최근에 소외되고 눌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데일리 방송에서 뭐 5G나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오늘 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도 좋았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좋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랐지만 그 관심이 키토주에는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바로 보여드리면 제가 어제 오이솔루션 말씀드렸거든요. 보시면은 시가가 오히려 고가가 종가인 만큼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차트가 바로 어제 보세요. 굉장히 자리가 눌려있고 한 번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충분히 많이 눌렸던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도 보여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제 다른 쪽으로 너무 쏠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뭐 국내에서 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시스웍이나 이런 종목군들로 관심이 좀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0만 개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 총 4가지 제품인데 보시면은 요거를 제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계약 내용이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계약 내용은 이제 이렇게 4가지를 이제 200만 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주문을 하는 거고 공급 가격 비공개고 그다음 단가가 상이하다. 그다음에 이 부분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얘기예요. 왜 가격이 공개가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은 단가 부분은 영업 비밀이라고 이미 제가 주담이랑 통화 여러 번 했을 때 제가 통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3분기 실적 바탕으로 4분기 실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단가라도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담이랑 통화돼서 진행됐었던 얘기를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단가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오픈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가 만약에 나오면 이제 전체 금액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전체 금액이 나올 거고 특히나 이렇게 제품이 믹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알면은 실적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의심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불안했었던 부분들이 이게 아랫부분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보세요. 3기 공급 계약은 이 확정이지만 총 공급수량 확정이지만 향후 계약 대상이 주문하는 품목에 따라서 공급액이 변동된다. 이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200만 개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건 확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확정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일단 나가는 거고 뭐 주문 취소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취소할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잡았던 단가예요. 단가가 5,000원 잡았습니다. 저는 이게 결코 높게 설정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높게 설정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진단키트 가격 뭐 5달러 뭐 이런 얘기 내피셜도 많이 돌긴 했지만 항원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잡아도 뭐 3,000원까지는 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소화제 같은 거 사셔도 3,000원, 4,000원 하는데, 키트가 게다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해외에서 키트가 판매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격이 뭐 1,000원, 2,000원 단위는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0원 잡았을 때 100억 원이에요. 저는 이게 결국 큰 수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은 거에 있어서. 그래서 100억 원이 나오면 지금 기존에 나가는 거에다가 100억 원이 붙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1년 단위니까 어떻게 붙을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도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품목이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거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수출 공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오늘 이 공시로 50원 올랐거든요. 뭐 최고가 쳐봐야 4%대 올랐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만 개 이제 공시 나왔을 때도 한 7%는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오늘은 아예 이 이슈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런, 제가 오늘은 종토방을 또 모처럼 봐봤어요. 봤는데 뭐 이거 200만 개에 대한 선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0만 개가 나올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시장에서 상승을 해줄 의미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거래량 보세요.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거 이날 급등 나왔을 때 보시면은 200만 이상 나왔죠. 이날도 거래량 보세요. 200만 이상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세요. 100만도 못 넘겼어요. 거래량 보세요. 이거는 아예 주포가 올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미 저점 대비해서 꽤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조금 오른 것 같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올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28,000원짜리가 34,000원까지면 6,000원은 오른 건데 대충 저점 대비 한 20% 오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포가 손바뀜이 일어났었다면, 만약에 요 라인에서 손바뀜이 일어났었다면, 여기에서 이제 떨어질 때 손바뀜이 나와서 빠진 거라면, 만약에 요 라인에서 빠진 거라면 지금 여기 라인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매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악성 물량을 소화를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지나고 나봐야 알고, 이거는 세력만 아는 건데, 이제 이런 이슈가 터졌는데도 주가가 안 오른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1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뭐 가격이 물음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3,000원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2,000원으로 계산할 거, 심지어 1,000원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달러라고 했을 때 경쟁 엄청 심할 때 뭐 4달러다 5달러다 얘기 나왔는데, 그 4달러 5달러가 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항체잖아요. 항원이 아니라. 항원은 훨씬 비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비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당연히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5,000원으로 잡은 거예요. 5,000원으로 잡았을 때 에도 10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보세요. 별도의 협의된 14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이요. 그러면은 이거 200만 개 플러스
지금 별도 협의된 14개국 플러스 앞으로 추가로 나올 이런 추가적으로 나올 공급 물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유럽 11 확진자 그리고 지금 미국 1 확진자 세어보세요. 합하면 몇십만이 돼요. 여러분들 200만 개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추후 나올 수가 있어요. 게다가 비독점이잖아요. 비독점 계약이잖아요. 비독점 계약이라는 거는 결국엔 다른 쪽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도 제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알파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디폴트로 지금 깔려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알러지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 기기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다중면역 그 관련된 정체를 알게 됐고 그게 기기가 1,500이랑 3,000만원짜리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이미 꽤 많은 판매가 되고 있고 알러지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할 때 같이 판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도 많은 수익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수익이 나올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승인 받은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독일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결코 떨어질 이슈로 이제 하락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이제 투자하실 때 사람들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주가 빠질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물론 이게 시장 컨센서스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도 이때도 벌써 뭐 1700%, 1800% 기업이 어쨌든 상승을 한 건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어쨌든 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상승을 당연히 기본 펀더멘털이 어쨌든 돈이라는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라인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여기까지 빠졌을 땐 제가 정말 이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럴 때는 담아야 무조건 돈 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등이 나왔죠. 물론 이거 FDA 승인 뭐 운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가끔씩 발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남들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이게 정말 안 오를 이슈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격을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뭐 10,000원이나 20,000원으로 잡았으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건 400억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4달러 정도, 5,000원 정도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5,000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나가고 별도 협의된 이 14개국이 몇 개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적지는 않지 않을까요? 적지는 않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당연히 물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팬데믹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왜 봉쇄 조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특단의 조치예요.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계절상으로 어쩔 수 없이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레드오션이다. 저는 진짜 이 얘기는 정말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경쟁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반도체 다 망해야죠. 경쟁 얼마나 심해요? 그쵸? 경쟁이 없는 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출판 사업도 경쟁 엄청 심해요. 경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쟁이 있어도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그 기업의 제품이 얼마나 괜찮으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캐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레드오션 경쟁이 심해져서 돈을 못 번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폴리실리콘처럼 아예 그 제작 단가 밑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면 문제가 있어요. 진짜 치킨 게임으로 완벽하게 갔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까지 가면은 그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치킨 게임 아니잖아요. 물론 아무 경쟁이 없으면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판매가 되면 마진이 남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경쟁이 심해졌다고 무조건 돈을 못 벌고 사업이 망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만 얼마나 많은 커피숍이 있어. 커피숍 그럼 다 망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커피숍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게 커피숍이랑 편의점이에요. 그렇게 레드오션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늘어날까요? 돈이 되니까 늘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돌려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레드오션이라고 자꾸 강조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주가가 상승을 안 할 것이라고 위협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레드오션이고 이 회사가 코로나19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어요. LCD나 이런 것처럼 불투명할 수가 있지만 이 기업은 이미 결핵이랑 이제 알러지라는 거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자중 면역 관련된 그런 이제 기기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 매출원이고 임신이랑 배란 테스트도 있고 또 다른 자가 진단하는 그런 키트들도 따로 있고 또 새로운 것들도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고 뭐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개발 중인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이 레드오션 이 키트가 이제 레드오션이니까 무조건 망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즌이 왜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그쪽 PC 쪽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 편협하게 보시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드오션 부분은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이 되면 당연히 모든 기업에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개나 소나 뛰어드는 거는 그만큼 요 시장이 돈이 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도 한번 보세요. 마스크 이슈 터졌을 때 정말 공급자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돈이 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치킨게임 폴리실리콘처럼 치킨게임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연 이 추가적인 물량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별도 협의된 14개국이 어떤 나라들이고 요거는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주담이랑 통화가 되면 이 부분에서 조금 물어보긴 하겠지만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지만 혹시나 알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오늘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가 악재여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슈가 악재라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10%로 뛰어서 시작을 했다면 가격이 이제 갭 상승해서 시작했다면 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랬다면은 적어도 10%가 올랐으면은 우리들의 예상에 부합하는 움직임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매수가 당연히 붙겠죠. 왜냐면은 20%까지만 올라도 나는 단타로 10%를 챙길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수자가 바로 매수를 했을 때 뭐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고점에서도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수자가 바로 매수했을 때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느낌이 드니까 고점에서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상을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보통 상한가 들어가면 다음날 15%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에 29%에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다음날에 15% 올라가면 시초가에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있을 때는 엄청 위험한 상태에서도 사요. 근데 오늘 어땠죠? 오늘 6%대 이제 그 8시 40분에는 심지어 0.5%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올랐고 한 2분 3분 지나고 나서부터 6%대 뛰러 가다가 그다음 50분이 넘어서 50한 3분 4분부터 4%대로 떨어져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뭐 아시겠지만 시가가 고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4.12% 올라서 35,600원 4.8% 4.12%에서 4.6%까지 상승 후에 바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바로 빠지기 시작해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 또 3분봉으로 보셔도 바로 떨어집니다. 보세요. 1분봉이에요. 1분봉부터
상승하고 바로 2분부터 바로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올랐을 때 이런 봉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패대기 치는 그런 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라인까지 많이 떨어졌죠. 이런 봉이 나왔는데 누가 사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주고 가는 라인이 생겼으면은 좋았겠죠. 그렇게 했으면 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오늘 매수하면 무조건 물린다. 나는 호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떴어요. 그럼 사람들 생각 뭐라고 하죠? 아, 오르면 나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팔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사줘요. 그죠? 내가 사줬어요. 근데 지금 호가 상태를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 거래량이라도 터졌으면 사볼만 해요. 근데 거래가 쥐꼬리만큼 진짜 안 터졌어요. 이럴 때 누가 사줘요? 절대 안 사줘. 미쳤다고 삽니까 이거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면 물리니까. 내가 사서 위로 올리면 누군가 바로 팔 텐데 계속 사줘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사야지. 계속 사주는 주체가,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매도 주체보다 강해야지 주가가 올라가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근데 매수 주체가 매수 별로 없어요. 왜? 올라가봤자 팔아서 떨어질 텐데 뭐하러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오늘 강하게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이 이슈가 악재인가부터 시작해서 진짜 별의별 생각을 오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장중에도 고민을 많이 해서 영상을 하나 더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시간까지 이제 됐는데 물론 오후에 방송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이 특허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창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특허는 뭐 제가 특허까지는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특허 자체가 뭐 약간 좀 돈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다중면역 불롯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특허라는 이슈는 결코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말 상업적으로 다른 경쟁사들과 붙었을 때 이게 정말 메리트가 생기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단순한 기술력을 위한 그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알레지 이제 100여 종짜리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라는 게 알러지 시장과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담이랑 제가 알고 있는 창업적인 지식 그래도 제가 창업학 석사를 밟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특허에 대해서 주담이랑 통화가 되면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거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게 전혀 아니고 특허는 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허가 이거 바로 딱 한다고 띡 되는 게 아닙니다. 특허도 시간이 걸려요. 상표도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상표권 2개를 갖고 있는데 상표권도 출원하고 나면 한 8개월 정도 걸리고 특허는 한 1년 정도 제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표보다는 제가 알기로 특허가 좀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표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고 돈을 더 하면은 우선순위가 빨리 돼가지고 좀 더 빨리 나오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몇 개월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바로 딱 하고 싶다고 딱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호재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거 갖다가 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걸로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1,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결과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수익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뭐야 왜 안 올라?
이거 잡주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면 거기에서 더 붙으면 붙지 안 붙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20선 지켜줬으면 좀 베스트이긴 한데 좀 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조금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종가가 그래도 조금씩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성 매물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라인을 정말 뚫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신에 이 라인만 뚫어주면 37,000원 그리고 42,000원까지 두 번에 나눠서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봉 자체는 여전히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내일은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밤 사이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변형될지를 좀 우리가 봐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단기평이 진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21선 만나서 올라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21선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주냐에 따라서 21선이 빨리 기게 되고 21선이 다시 120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라인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61선을 밑으로 꼬꾸라지는 라인이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21선까지 같이 따라서 올라가줘야 돼요. 21선이 너무 늦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60분봉 아직까지 120선이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다음엔 안 돼요. 지금 갭을 만들면서 갭을 연달아 만들면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만나갖고 패대기 치면은 요 갭까지 메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 기회를 다시 주는 거고, 여기 라인에 던진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또 여기 34,000원 5천 라인 뚫으려고 또 엄청나게 애를 써야 돼요. 그런 라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주포가 물량 매집이 좀 덜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여기서 사실은 더 흔들 수 있었거든요. 흔들 수 있었는데 좋은 이슈들이 계속 연달아 터지면서 좀 누르륵하면 올라가고, 보세요. 올라갔다가 다음날 또까지 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간, 원래 이슈 아니었으면 이거 밑에 한번 더 뺐을 거거든요. 지금 이런 라인이라서 일부러 안 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또 생각이 또 정리가 되면 또 특집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담 통화까지 되면은 조금 저의 여러 가지 내피셜들을 다 섞어가지고 좀 투자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기분은 굉장히 안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고 진원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모멘텀이 떴는데 지금 주가가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거래량 안 터지고, 그럼 이거 진짜 신뢰 잃었나? 얘가 진짜 3분기 실적 때문에 일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액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늦게 반영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 줌인터넷도 그렇고 시스웍도 그런데, 시스웍도 권리락 이후부터 지금 보세요. 황제주 대전가 이렇게 되는 게 주식이 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약에 내런 식으로 해갖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이슈가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요번에 진원생명과학이 한번 이랬죠. 이슈 터진 날, 임상에 대한 이슈가 터진 날에는 당일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그 다음날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수젠텍도. 그래서 언제든지 급등은 가능한 라인이고, 어쨌든 21선을 올라타주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21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120선 올라타는, 그래서 내일장에서 34,800원 라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특허나 이런 걸로 시간외에서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뭐 만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분 전환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일도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한호가라도 상승을 해주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락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기면서 여기 라인에서 어쨌든 안 떨어지고 지켜주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오늘도 만약에 음봉 만들라고 맘만 먹었으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안 뺐잖아요. 뭐 물량 얼마 됩니까 이거? 사실 뭐 한 5,000주만 던지면 바로 부서지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게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이 종목에 대한 신뢰를 좀 못하나, 혹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이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리스크가 있고, 결국엔 대선이라는 거 이후에 또 증시가 한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돼. 그리고 오늘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관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 5G라나 이쪽으로 좀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런 라인으로 갔다가 다시 오늘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일단 미국 대선 대충 오늘 지나고 나면 물론 개표까지 해서 뭐 7일날 알 수 있다, 8일날 알 수 있다, 뭐 얘기가 많은 상황이고, 하지만 좀 중요 지역들이 어느 정도 쇼부가 나면, 결정이 나면 결과적으로 누가 될지는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아마 내일 정도면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제가 뭐 특집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방송 시황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보시고, 어쨌든 내일 장 초반에 양봉 만들어서 34,800원 뚫고 올라가야 되고, 지금 저가 라인은 이게 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호재는 굉장히 많고,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아니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두 가지 시장이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결핵과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이 정말 레드오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뭔가 나쁠 건 없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오랜 기간 정리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은 두서없이 좀 전달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락했는지, 왜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해야 되는 이슈에서 오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인사이트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 좀 많이 공유 드렸으니까, 혹시나 추가적으로 좋은 생각이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또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또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기업에 대한 그런 가치와 이제 이런 흐름들 제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슈가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금액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어쨌든 실적 자체는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은 조금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거 120선이 다시 많이 붙었기 때문에 얘가 안 만나야 돼요. 만나고 꼬꾸라지면은 갭 다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만 안 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요 라인 눌리면 또 31,000원부터 28,500원까지 그냥 열심히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조금 힘들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기에서 이제 올라타가지고 이제는 진짜 가야 돼요. 여기 라인 이렇게까지 많이 시도하다가 눌리면 정말 또 한번 좀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뚫어줘야 되는 라인들을 이슈가 있을 때 뚫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37,500원까지 타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34,800원 뚫고 가는지, 그 다음에 37,500원까지 다시 올라가는지 그런 시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두서 없더라도 그런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와니워니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